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목나입니다. 지난 화요일 연준 고위 관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 로레타 메스터는 정책 기반자들이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방식을 바꿀 입장이 아니라고 경고했으며,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대응이 끝나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발언은 연준의 긴축 정책이 완화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최근 미국 증시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비트코인 또한 일봉 차트에서 50일 지수 이동평균선의 지지에 실패한 이후로 조금씩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외부적인 요인으로의 급등이나 급락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은 21K까지 단기 눌림을 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빨간색 최선 또는 50일 이평선의 지지에 성공했다면 모멘텀을 살려서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겠지만 6일 연속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로서는 상승 동력을 상당히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자산시장이 반등을 준 것은 미국 GDP가 2분기 연속 수축했다는 데이터가 나온 이후로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축 정책 강도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GDP가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를 뒷받침하는 추가 자료가 화요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일자리 공석을 측정하기 위해 발간하는 졸트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미국은 6월에 일자리가 60만 5천 개 감소했으며, 이는 팬데믹이 기업을 강타한 2020년 4월 이후로 월간 최대 감소폭입니다. 그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 더 이상의 강한 긴축은 어려울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되던 와중에 연준 관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자 시장의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장을 더 큰 혼란으로 이끈 큰 이슈가 있죠. 바로 낸시 펠로시의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미중 관계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들어선 것입니다. 중국은 자신의 영토라고 생각하는 분쟁 지역인 대만으로 오지 말라고 펠로시에게 지난 몇 주 동안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막 쏴버린다고도 했어요.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것은 25년 만에 처음이며, 이번 방문은 거의 24시간 동안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추닝 중국 외교부 차관보는 트위터를 통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중대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번 상황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은 100개 이상의 대만 제품에 대한 새로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은 대만 주변 해역에서 4일 동안 실탄 사격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마찬가지로 훈련을 가정한 가운데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극도의 긴장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미국, 일본, 대만,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연결함으로써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칩4 동맹을 결정하려고 하는 중인데요. 반도체 분야 최강자인 한국, 글로벌 파운더리 1위 대만, TSMC,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술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본을 아울러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미국의 제안에 대해 대만과 일본은 바로 승낙을 했지만, 반도체 수출의 6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선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펠로시가 이번에 대만을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을 순차적으로 방문한다는 것도 이러한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들어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중국 입장에서는 펠로시의 이번 대만 방문이 매우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주도권과 자존심을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 차원에서의 신뢰를 위협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곤란한 상황인 거죠. 시진핑 주석은 올해 말 공산당 3기 집권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당내에서 대중들의 지지와 권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앞으로의 행보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사실 정쟁만큼 자국민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도 없지요. 역사가 그랬듯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 앞에선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또한 11월에 중간선거도 있고요. 중국과 대만의 갈등은 중국과 미국의 갈등으로 연결되며, 이러한 이슈가 커지기 시작하면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또 다른 차원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크립토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흐름을 추적할 필요가 있어요. 한편 크립토 시장에서는 솔라나가 또다시 문제 상황에 휘말렸습니다. 솔라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수많은 솔라나 지갑에서 수백만 달러의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팬텀, 슬로프, 트러스트 월렛을 포함하여 인터넷에 연결된 주요 핫 지갑들이 이번 공격의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팬텀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솔라나 지갑에 영향을 미친 사건을 평가하고 있으며 생태계의 또 다른 팀과 긴밀하게 협력해 이번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대로 업데이트를 발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조사관 팩실드는 솔라나 지갑에 대한 이번 해킹이 사용자의 개인 키를 훔치는데 악용된 공급망 문제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파이 분야의 사이버 탐정을 자처하는 이 트위터리아는 무려 27.5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인데요. 그의 분석에 따르면 해커가 이번 공격과 관련된 지갑들을 대상으로 7개월 전에 바이낸스를 통해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영향을 받은 지갑의 숫자와 피해 규모에 대해서도 다양한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크립토 추적 플랫폼인 미스트 트랙은 트위터를 통해 최대 8,000개의 지갑이 해킹당했으며 5억 8천만 달러가 4개의 주소로 전송되었다고 밝혔지만 다른 평론가들은 그 숫자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한편 아바랩스의 CEO이자 설립자인 에미는 그 숫자가 7,000개 이상이며 분당 약 20개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가 제대로 서명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공격자가 개인 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획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트레이딩 톡방과 선물 텔레그램 톡방에서 브리핑 드렸듯 저는 현재 솔라나 숏포지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들어간 포지션이며 솔라나 측 대응에 따라 언제든 포지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니 추가로 올라오는 중요한 정보는 앞으로의 영상과 공식 텔레그램을 통해 계속해서 분석하고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거시경제와 지정학적 이슈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으며 크립토 시장 자체적으로 매일같이 새로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돈복남과 함께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계속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아직 공식 텔레그램 톡방 입장 못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 댓글에 공식 텔레그램 주소 남겨두겠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방이니 편하게 입장하세요. 그럼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